네, 제가 오늘 읽을 책은 기억의 내과학이라는 책인데요. 스틸 앨리스라는 그 영화로도 나왔던 소설의 저자이자 신경과학자인 리사 제노바가 쓴 책이고요. 기억과 망각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은 뇌과학 교양서라고 소개가 되고 있고 아마 베스트셀러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책꽂이에 꽂혀 있길래 아마 아버지가 사서 읽으셨나 본데 꽂혀 있길래 뭐지? 그러고 꺼냈다가 이 들어가는 글 제목에 홀려가지고 읽게 되었습니다. 너무 재밌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말 제목이 뭐냐면 기적이라 할 만큼 강력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허술한 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책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들어가는 말이랑 이 뒤에 소중하게 그러나 결코 무겁지 않게 이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이라 할 만큼 강력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허술한 1센트짜리 동전을 머릿속에 떠올려보자. 살면서 수천 번, 못해도 수백 번은 보았을 테니 어떻게 생겼는지 금방 떠오를 것이다. 이미 기억에 새겨져 있을 테니까. 그럼 확인해보자. 동전 앞면에 새겨진 대통령 이름은? 대통령의 얼굴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주조, 연도, 자유라는 글자, 우리가 믿는 신 안에서라는 문구는 각각 어디에 있는가? 동전 뒷면에는 어떤 그림이 있는가? 지금 당장 동전의 뒷면을 보지 않고 정확히 그릴 수 있는가? 동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까? 내 기억에는 무슨 문제가 있나? 그렇지 않다. 기억은 제 할 일을 빈틈없이 잘 하고 있다. 뇌는 경이롭다. 우리의 뇌는 날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한다.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에 닿는 느낌을 감지한다. 아울러 고통, 기쁨, 온도, 스트레스를 비롯해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 뇌는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한다. 뇌가 공간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인식해주는 덕분에 우리는 벽에 부딪히지 않고 길을 건너기 위해 차도로 내려설 때도 넘어지지 않는다. 뇌는 언어를 이해하고 언어로 표현한다. 뇌의 관여로 인해 우리는 초콜릿과 섹스를 갈망하고 타인의 기쁨과 고통에 공감하고 스스로의 존재를 인식한다. 그리고 기억한다. 기억은 뇌가 수없이 행하는 복잡하고 놀라운 기적의 정점에 있다. 기억은 학습에 반드시 필요하다. 기억이 없이 우리는 어떤 정보나 경험도 간직할 수 없다. 기억이 없으면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도 없을 것이고 지금 읽는 문장을 다 읽을 때쯤 이전 문장은 이미 머리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저녁에 부모님에게 전화하고자 자기 전에 심장약을 먹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억에 의존한다. 옷을 입고, 이를 닦고, 이 책을 읽고, 테니스를 치고,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도 기억이 필요하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드는 순간까지 기억을 사용하고, 심지어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기억은 쉬지 않고 일한다.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실과 순간들이 하나로 이어져 삶의 서사와 우리의 정체성을 이룬다. 기억이 있기에 우리는 스스로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를 지각한다. 알츠하이머병으로 개인의 역사를 송두리째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이 인간다운 삶을 경험하는데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며 다양한 영역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기억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우리 뇌는 애초에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고 세세한 경험들을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뇌가 불완전한 것은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출고되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두뇌가 명석한 사람이라도 기억에 결함이 있기 마련이다. 파일을 소수점 아래 10만 자리 넘게 외워서 유명해진 사람도 아내의 생일을 잊거나 지금 자신이 거실에 뭘 하러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다.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늘 경험한 일 대부분을 내일이면 잊는다. 결국 인생 대부분을 잊어버린다는 이야기다. 지난 1년을 통틀어 세세한 부분까지 통째로 기억하는 날이 며칠이나 될까? 대부분 평균 8일에서 10일 정도다. 가까운 과거의 경험인데도 기억에 남는 부분은 3%가 채 안 된다는 얘기다. 5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는 더욱 줄어든다. 그나마 기억하는 것들도 대다수가 불완전하고 부정확하다. 특히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억은 누락되거나 의도치 않게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폭발하고 2001년 9월 11일 미국 무역센터의 건물이 무너질 때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는가? 이렇게 충격적이고 감정을 크게 자극했던 사건들에 대한 기억은 수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법이다. 하지만 그 사건을 회상한 적이 있거나 그 사건에 대한 책 혹은 방송을 접한 적이 있다면 장담하건대 지금 세세한 부분까지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다고 확신하는 그 기억이 사실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정확한지 아닌지는 일단 접어두고 우리의 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기억한다. 첫 키스, 6 곱하기 6의 답, 신발끈 묶는 법, 자녀가 태어난 날,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무지개의 색,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소, 자전거 타는 법. 반면 우리의 뇌가 쉽게 잊는 것들도 있다. 10번째 키스, 지난 수요일 저녁에 먹은 음식, 전화기를 둔 곳,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선생님 이름, 5분 전에 만난 여자 이름, 대수학, 쓰레기 버리기, 와이파이 패스워드. 왜 첫 번째 키스는 기억하면서 10번째 키스는 기억 못할까? 왜 어떤 것은 기억하고 어떤 것은 잊어버릴까? 기억은 효율을 꽤 따지는 편이다. 한마디로 뇌는 의미 있는 것들만 기억하도록 진화했다. 의미가 없으면 잊는다. 그런데 우리의 삶 대부분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사소하다. 샤워하고 양치질하고 커피 마시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고 밤늦게까지 SNS에 빠져 있다가 잠이 든다. 매일 그런 삶을 반복한다. 지난주에 했던 그 많은 빨래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도 괜찮다. 대부분의 경우 잊는 것은 정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10번째 키스, 지난주에 빨래를 했던 것, 수요일에 먹은 점심, 1센트짜리 동전의 앞면에 새겨진 그림을 잊는다고 해서 큰일은 아니라는 주장에 아마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이런 일상의 순간들과 세세한 부분들은 특별히 중요할 것이 없다. 하지만 뇌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도 있는다. 딸이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잊지 않고 반납하고 내가 지금 부엌에 뭘 하러 왔는지, 안경은 어디에 두었는지도 제발 좀 기억났으면 좋겠다. 나한테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일들이 기억나지 않는 이유는 잊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대개는 뇌에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아서다. 입력된 정보만으로는 뇌가 기억을 생성하고 불러오는 과정을 충분히 지원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일상에서 흔히 겪는 건망증은 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기억의 작동 방식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억이 작동하는 과정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많이 기억하고 덜 잊어버릴 것이다.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태만해서도 병이 있어서도 아니고 심지어 두려워할 일도 아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걸 잊어버려? 혹은 좀 더 젊었더라면 잊어버릴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뭔가 기억나지 않을 때마다 걱정하고 창피해하고 겁을 먹는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나빠지다가 조금씩 기억나지 않는 것들이 생기고 그러다가 마침내 완전히 기억을 잃게 된다는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신경과학자로서 그리고 스틸 알리스의 저자로서 나는 거의 10년간 세계 여러 곳의 청중들 앞에서 알츠하이머 병과 기억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의가 끝나면 예외 없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혹은 화장실에서 나오는 나를 붙들고 기억과 건망증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다. 대개 부모, 조부모 혹은 배우자가 알츠하이머 질환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심각한 기억 손실이 초래한 절망과 고통을 목격했다. 이 사람들은 넷플릭스 비밀번호를 잊어버려도 티나페이가 나오는 영화 제목이 기억나지 않아도 이런 사소한 문제를 시작으로 결국 그들 자신도 불가피한 질병에 굴복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한다.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단순히 나이 드는 게 혹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는 게 싫어서만은 아니다. 기억하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것이다. 기억은 내가 나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나로서 존재하기 위해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깜박깜박하는 버릇이 생기고 원하는 단어를 얼른 떠올리지 못하게 되고 열쇠와 안경과 전화기 같은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엄습한다. 이러다가 내가 나를 잃어버리면 어쩌지? 당연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하지만 사실 잊는 것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장애물은 아니다. 효과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잊어야 할 때가 많다. 또 간혹 기억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결코 기억이 망가졌다는 뜻은 아니다. 물론 조금 답답하긴 하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기도 하는 것이다. 기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불편을 야기하는 어이없는 실수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또 흔한 오류나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요령을 터득하면 건망증 때문에 발생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다수 예방할 수 있다.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왜 사람 이름이며 차 주차하는 위치며 오늘 비타민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등을 잊어버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기억이 어떻게 생성되고 인출되는지 자세히 알려주고 결국 잊어버리는 것은 병적인 증상이 아니라 뇌가 그렇게 진화해 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준다. 그러면 그들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오고 얼굴에는 안도와 감사의 표정이 떠오른다. 그들은 나와 작별 인사를 할 때쯤엔 이미 두려움을 내려놓고 기억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 더는 기억 앞에서 무력하지 않다. 일단 기억을 이해하고 기억의 작동 방식, 기억의 놀라운 힘과 어처구니 없는 약점, 본질적인 취약성과 잠재적인 초능력을 훤하게 파악하고 나면 기억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기억을 못하더라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음으로써 기억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더는 기억을 못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두려움이 사라지면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 기억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조금 허술한 면도 있다. 비틀즈의 노래 가사는 전부 외우면서 지금껏 자신이 살면서 겪은 일은 대부분 잊어버린다거나 고등학교 때 외운 햄릿의 독백은 기억하면서 5분 전에 배우자가 사오라고 한 물건이 무엇인지는 잊어버린다. 1센트 동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분명히 아는데 설명하려면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은 우리 삶 전반에 관여하고 기억 덕분에 우리는 모든 일을 순조롭게 처리할 수 있다. 망각도 다르지 않다. 이 책에서는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기억을 우리가 어떻게 꺼내 쓰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모든 기억이 똑같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기억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지금 이 순간의 기억, 몸을 움직이는 방식에 대한 기억, 지식에 대한 기억,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한 기억,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기억 등이다. 다양한 종류의 기억은 뇌 안에서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고 저장된다. 어떤 기억은 단 몇 초만 존재했다가 사라지고, 어떤 기억은 평생 남기도 한다. 어떤 기억은 쉽게 생성되고, 어떤 기억은 쉽게 떠오르는 반면, 또 어떤 기억은 쉽게 잊힌다. 어떤 종류의 기억은 매우 정확하고 믿을만해서 의지할 수 있는 반면, 어떤 기억은 신뢰하기 힘들다. 또 어떤 기억이건 생성되려면 반드시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는 것도 이 책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쇼핑센터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서 주차구역이 어디인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나중에 차를 찾느라 애를 먹겠지만 이것은 주차한 위치를 잊어서가 아니다. 이 경우 엄밀히 말하면 아무것도 잊지 않았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 주차 위치에 대한 기억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을 뿐이다. 잊힌 기억이 일시적으로 떠오르지 않는 것인지, 다시 말해 적절한 자극으로 잠금이 해제되면 바로 떠오를 기억인지, 아니면 영구히 지워진 것인지, 또 이 책을 읽으면 알 수 있다. 일반적인 건망증과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기억 손실의 차이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 기억이 의미, 감정, 수면, 스트레스, 맥락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받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뇌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을지 선택하는데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억은 결국 우리가 기억하고 망각하는 것들의 총합이고 기억과 망각 모두 어떤 면에서는 과학인 동시에 예술이다. 오늘 경험하고 배운 것을 내일이면 잊을 것인가? 세세한 추억과 지식을 수십 년이 지나도록 간직할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우리의 기억은 기적이라 할 만큼 강력한 동시에 허점투성이인 채로 제 할 일을 하고 있다. 소중하게, 그러나 결코 무겁지 않게. 기억은 인간의 거의 모든 활동에 꼭 필요하다. 기억이 있어 우리는 걷는 법, 말하는 법, 이 닦는 법을 알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이메일을 쓸 수 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컴퓨터 비밀번호는 무엇인지 알고 팁은 얼마나 줘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랑하는 사람도 알아볼 수 있다. 기억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슈퍼히어로라는 것은 자명하다. 동시에 기억은 약속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친구, 해맑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뭐든 금방 믿어버리는 어린아이 같다. 기억. 특히 작년에 있었던 일이나 나중에 할 일에 대한 기억은 불완전하고 부정확하고 멋대로 가감되고 허술하기 짝이 없어서 차라리 구글이나 일정 앱에 맡기는 편이 더 믿어올 때가 많다. 기억의 이런 속성을 아는 우리는 과연 기억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기억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기억을 전지전능한 존재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불완전한 기억으로 인해 불편하다고, 바보 같은 실수를 한다고 욕설을 퍼붓고 있는가? 가장 정확한 대답은 아마 그 중간쯤일 것이다. 자신만의 의미와 질서를 찾아서. 우리는 기억의 역설을 감당해야 한다. 즉, 기억은 전부이면서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거창하게 느껴진다면 더 순화된 버전도 있다. 기억은 정말 대단하지만 그렇게까지 대단하지는 않다. 기억을 소중히 여기되 너무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기억을 정말 대단한 존재로 여긴다면 기억의 진정한 위대함을 인정하고 기억을 잘 돌볼 것이다. 올바른 도구를 사용하면 기억은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기타 치는 법을 배우고 시험에서 A를 받을 수 있다. 기억의 진정한 가치에 감사할 것이며 이런 감사의 마음은
수많은 연구가 증명하듯 우리의 행복과 안녕에 보탬이 된다. 동시에 기억을 가볍게 받아들인다면 기억의 수많은 허점에 대해 느긋하고 관대해질 것이다. 불완전한 기억을 탓하지 않고 기억나지 않는 게 당연한 걸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든다. 만성 스트레스가 줄어야 기억력도 좋아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편안해진다. 간혹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계의 기록 보유자인 하라구치 아키라는 파이값을 11만 1700짜리까지 암기한다. 첼리스트 요요마의 근육 기억에는 수만 개의 음이 저장되어 있다. 강도 높은 훈련으로 놀라운 기억력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분명 유리한 점도 있겠지만 그들이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기억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하라구치는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렸다. 요요마는 첼로를 택시 트렁크에 두고 내렸다. 훈련으로 단련된 기억력이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기억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상실, 좌절, 실패의 경험에 단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남다른 기억력이 행복이나 성공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많은 정보를 기억하는 것이 멋지고 유용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얻는 소소한 추억들을 더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고도의 자서전적 기억력을 지닌 지구상의 몇 안 되는 무리에 속하지 않는 이상 사실 우리는 살면서 생긴 소소한 경험 대부분을 잊어버린다. 우리의 뇌는 애초에 일상적이거나 뻔한 일들을 담아두도록 설계되지 않는 반면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은 반복적이고 뻔한 일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이 기억하고 덜 잊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일이긴 할까? 매일 아침 샤워할 때 겪는 세세한 경험들을 모두 기억하면 정말 인생이 더 나아질까? 아마도 의미 있는 것만 남기고 모두 잊어버리길 바라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기대일 것이다. 즉, 인생에서는 의미 있는 부분들을 자세히 기억하는 능력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런 기억은 내가 나임을 느끼게 해주고 인생을 하나의 서사로 인식하게 해주며 타인과의 연결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해 줄 것이다. 우리의 뇌가 모든 것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어쩌면 지금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른다. 그리고 비록 의미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는 날이 온다 해도 기억이 인간의 의미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내 친구 그렉 오브라이언은 지난 11년을 알츠하이머 병과 함께 살아왔다. 그는 이미 병으로 소중한 장기 기억을 너무 많이 빼앗겼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최근 기억은 어두운 망령과 그림자뿐이다. 만약 기억이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라면 그렉은 완전히 무너졌을 것이다. 그의 기억 소실은 안타깝고 화나고 무섭고 가슴 아픈 현실이다. 하지만 상실만이 그의 삶은 아니다. 알츠하이머병도 그에게 유머 감각을 앗아가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는 나와 소통하면서 언제나 뛰어난 유머를 발휘한다. 병은 그의 믿음도 매 순간에 충실할 수 있는 능력도 타인과의 풍부한 관계도 앗아가지 못했다. 그에게 기억은 엉망이지만 그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다. 그가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그는 여전히 기억할 만한 소중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기억이 없이도 우리는 인간으로서 갖는 모든 감정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기억이 없이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내 할머니는 알츠하이머병으로 돌아가시던 순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자신의 결혼 후 성도, 손주들도 9명의 자녀도 모두 잊었다. 할머니에게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고 거울 속 얼굴은 더 이상 자신의 얼굴이 아니었다. 생애 마지막 4년간 자신만을 돌보던 딸 메리를 자신이 온정을 베풀어 집에 들인 노숙자라고 생각했다. 병과 싸우던 마지막 수년 동안 할머니는 너무 힘든 기억만 남겼다. 하지만 돌아가시는 그날도
할머니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 우리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 소중하게, 그렇지만 결코 무겁지 않게. 기억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다. 기억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 기억의 능력과 한계에 대해 알 만큼 아니까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다 기억하라고는 하지 않겠다. 몇 가지만 기억하자. 지나간 일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애초에 어느 정도 부정확하다. 게다가 기억은 떠올리고 강화할 때마다 점점 더 부정확해진다. 불필요한 것들은 있는 것이 사실 꽤 쓸모있다. 우리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점점 줄어든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다. 병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하지만 기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한다면 기억을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지난주나 작년에 있었던 일, 새로 바꾼 넷플릭스 비밀번호, 장보기 목록, 이 방에 들어온 이유, 그 사람의 이름, 차를 세워둔 위치를 더 잘 기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기억하고 싶은 정보를 머리에 넣고 일단 머리에 들어온 정보를 필요할 때마다 쉽고 정확하게 가져다 쓰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뭘까? 어렵게 외우고 기억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번. 주의를 기울인다. 애초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기억할 수 없다.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을 줄인다. 멀티태스킹은 그만둔다. 기억하고 싶은 대상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인다. 눈앞에 있는 감각, 감정, 사실 정보에 온전히 몰두한다. 요가와 마음챙김, 명상 등은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력을 강화해준다. 주의를 극대화하면 기억력도 극대화된다. 2번, 본다. 기억하고 싶은 정보를 머릿속에 그리면 기억이 강화된다. 예외는 없다. 기억하고자 하는 것을 시각화하면 신경세포가 추가로 연결된다. 시각화는 연상을 심화하고 기억의 형성을 더 공고히 한다. 그러면 나중에 더 잘 기억하게 된다. 기억하고 싶은 것을 글로 쓰려면 한 글자 한 글자 대문자로 쓰거나 분홍색 형광펜으로 강조하거나 동그라미 표시를 한다. 그래프나 그림을 첨가한다. 눈만 감아도 머릿속에 떠오르도록 기억할 대상을 형상화한다. 3번. 의미를 부여한다. 우리는 의미가 있는 것을 기억한다. 두말할 필요가 없다. 숙련된 런던 택시기사들이 학생들보다 도로명을 더 많이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도로명이 주행 순서대로 나행되어 있을 때뿐이었다. 체스 고수들이 아마추어보다 체스 말의 배열을 더 많이 기억할 수 있었던 것도 말들이 아무렇게나 놓였을 때가 아니라 대전 가능한 상태로 배열되어 있을 때뿐이었다. 기억에서 의미는 절대적이다. 기억하고자 하는 대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건들과 연관시킨다. 기억하려는 정보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만든다. 이야기는 늘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기억하기 쉽다. 4번. 상상력을 동원한다. 최고의 기억력은 최고의 상상력에서 나온다. 잊지 못할 기억을 남기고 싶다면 창의적인 시각 이미지를 동원해보자. 시각화하되 뻔한 이미지는 피한다. 기괴하고 예측을 벗어나고 역겹고 섹시하고 선명하고 웃기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요소를 기억하려는 대상에 첨가하면 기억에 착 달라붙는다. 마트에서 초콜릿 우유를 꼭 사야 한다면 드웨인 존슨이 초콜릿색 암소의 젖을 짜고 티나페이가 그 밑에 입을 벌리고 누워있고 초콜릿 우유가 티나페이의 얼굴에 온통 튀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시각 이미지가 터무니없고 특이할수록 훨씬 기억에 남을 것이다. 5번. 공간을 활용한다. 괴상한 이미지를 만들었으면 이제 그 이미지를 마음속 공간에 갖다 두자. 뇌는 공간적 배열을 기억하는데 능하다. 아까 만든 초콜릿색 암소를 막연한 허공을 배경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내 집 거실 한가운데 갖다 놓았을 때 더 기억에 남을 것이다.
그러면 마트에 갔을 때 초콜릿 우유 앞을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거실이 내 기억의 궁전 속 기억을 보관하는 장소 중 하나라면 더더욱 잊어버릴 일은 없다. 시각 이미지와 공간 이미지는 작가 겸 기억력 대회 챔피언인 조슈아 포어가 말도 안 되게 긴 숫자나 52장의 카드를 100초 안에 외워야 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비법이다. 포어 역시 괴상한 이미지를 만들어 특정 공간에 갖다 놓는 방법으로 발표문, 사람들의 이름, 신용카드 번호, 식료품 구매 목록 등을 외운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이런 기법들을 활용하려면 사전에 많은 훈련이 필요하며 이런 기법만으로 모든 기억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 기억하고자 하는 대상에 특별한 이미지를 부여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것을 당장 현장에서 활용하려면 노력과 창의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에서 우리 같은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기법을 아무 때고 편리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포어가 52장의 카드를 남들보다 짧은 시간에 순서대로 외울 수 있다고 해서 냉장고 문을 열고 뭘 꺼내려고 했는지 고민하거나 전화기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순간에도 이런 재능이 그를 구원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기억력의 대가인 하라구치 역시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린 적이 있다. 기죽을 거 없다. 시각 이미지와 공간 이미지에 의존하는 기억 기법이 모든 방면에서 기억을 강화한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가령 스키 타는 법에 대한 근육 기억이나 지난달 비행기에서 본 영화의 자세한 장면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을 기억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6번. 나와 연관시킨다. 나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기억에 관해서만큼은 예외다. 이른바 우월하다는 착각이 작동하는 방식은 이렇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세세한 정보나 자신이 한 일을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나 다른 사람이 한 일보다 더 잘 기억한다. 내가 마지막으로 부엌을 청소한 날과 내 배우자나 룸메이트가 마지막으로 부엌을 청소한 날 중 어느 쪽이 더 기억하기 쉬울까? 물론 배우자나 룸메이트가 절대 청소를 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우월하다는 착각에 지나치게 빠져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기억이 갖는 자기중심적 특성을 잘 활용하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학습적인 것을 나의 개인적인 정보와 연관시킨다. 기억할 대상을 나의 개인사, 의견과 연관시킴으로써 기억을 강화할 수 있다. 또 기억하려는 대상에게 나와 관련된 역할을 부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령 조 블로라는 사람을 호텔 로비에서 처음 만나 인터뷰를 한다고 하자. 호텔에는 마침 행사가 있어서 로비는 몹시 붐비고 수많은 사람 중 누가 조 블로인지 알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구글에 조 블로를 검색해 사진을 찾아냈다. 눈동자는 갈색이고 머리는 하얗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정보만으로는 부족하다. 아직 조 블로의 얼굴에 대한 내 기억은 인격이 부여되지 않은 평면 이미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로 강하게 남지 않는다. 그의 얼굴을 내 주변과 좀 더 연관시키면 로비에서 그와 마주쳤을 때 기억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의 코가 삼촌의 코와 닮았다든가 혹은 얼굴이 전반적으로 밴드 토킹 헤즈의 멤버 데이비드 번과 닮았다든가 하는 식이다. 토킹 헤즈의 버닝 다운 더 하우스는 10대 시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었다. 이제 심화 과정을 거쳐 개인적 연상, 더 많은 단서를 보유하게 된 나는 조블로를 보자마자 알아볼 수 있다. 새로운 정보와 연결시키면 기억의 형성과 인출이 수월해진다. 기억에 한해서만큼은 가능하면 언제나 나를 중심에 놓는다. 7번. 극적으로 연출한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감정에 실리고 심박수를 높이는 경험들은 감정이 결부되지 않는 사건들보다 강한 기억으로 남아 망각에 저항한다. 감정이 잔뜩 담긴 경험이나 의외의 경험들, 예컨대 성공, 모멸, 실패, 결혼, 출산, 이혼, 죽음 같은 사건들은 기억에 남는 경향이 있다. 감정과 의외성은 편도체를 자극하고
그러면 편도체는 요란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해마해 보낸다. 이봐, 지금 벌어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해둬. 이렇게 감정과 의외성은 새로운 기억 강화를 돕는 강력한 요소다.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건과 정보는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경우가 많다. 우리 삶의 서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말로 되풀이하곤 한다. 말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거듭 반복하고 되뇌인다. 그 결과 신경회로가 재활성화되어 해당 기억들은 더 강하게 자리 잡는다. 8번. 변화를 준다. 단조로움은 기억에 내려진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다. 지난 화요일 저녁 시간에 일을 세세하게 떠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느 때처럼 아이들과 함께 전형적인 평일 저녁이었기 때문이고, 그런 평일 저녁들은 늘 거기서 거기, 파스타 아니면 피자 아니면 파니니이기 때문이다. 화요일 저녁의 기억이 버려진 이유는 그날의 식사가 뻔했고 우리의 기억체계는 뻔한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2015년 2월 오스카 시상식 전날 저녁이라면 생생하게 하나하나 기억할 수 있다. 기록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고맙게도 그날은 메뉴도 특별했다. 어떤 사건을 잘 기억하고 싶다면 반복되는 일상에 변화를 줘야 한다. 페라리를 탄 조지 크루니처럼 우리의 낮과 밤을 특별하고 여느 때와 다르고 일상적이지 않게 만들 방법을 찾아보자. 9번. 연습하면 완벽하게 잘할 수 있다. 반복하고 되뇌이면 기억은 강화된다. 의미 기억, 일화 기억, 근육 기억 모두 마찬가지다. 의미 정보를 기억할 때는 시간 여유를 두고 조금씩 공부하는 것이 단시간에 벼락치기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일단 완전히 외운 후에도 더 반복함으로써 기억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자가 테스트는 단순히 정보를 반복해서 읽는 것보다 기억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된다. 근육 기억은 기능을 반복해서 연습할수록 더 강화되고 효율적으로 인출된다. 이 근육 기억들이 우리 몸의 동작을 지시하기 때문에 연습을 하면 할수록 몸이 과제를 더 잘 수행하게 된다. 일기를 쓰고 읽어보고 수년 전의 사진첩과 소셜미디어 게시물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 등은 모두 일화 기억을 반복하고 되뇌임으로써 강화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주의해야 한다. 이미 배웠듯이 일화 기억은 아무거나 잘 믿는 어린아이다. 사건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매번 떠올릴 때마다 강화될지 모르지만 동시에 매번 달라지기도 한다. 10번. 다양한 단서를 활용한다. 단서는 기억 인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적절한 단서는 수십 년 동안 떠올리지 않았던 기억을 자극하는 방아쇠 역할을 한다. 특정 기억이 떠오를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해당 기억을 활성화할 강력한 신경 경로를 다양하게 생성해야 한다. 기억하고자 하는 것과 연관된 것은 무엇이든 단서가 될 수 있다. 하루 중 특정한 시간대, 알약 케이스, 현관문 앞에 놓아둔 콘서트 티켓,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 말하는 말을 탄 쿠키몬스터, 세제 냄새. 향기는 기억을 불러내는데 특히 효과적인 단서다. 후신경구가 변연계에 강력한 신경 자극을 보내기 때문에 냄새, 감정, 기억 간의 신경 구조가 풍부해진다. 우연히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여성에게서 풍기는 특정한 향수 냄새를 알아차리고 그 즉시 대학 시절 여자친구와의 추억이 한꺼번에 떠오를 수 있다. 수년간 한 번도 떠올린 적이 없는 기억일지라도. 11번.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기억력이 심하게 나쁘다고 말한다.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단어들 예컨대 노쇠한, 노망난, 온전치 못한, 기력이 없는 등의 단어를 미리 접한 노인들은 긍정적인 단어들 즉 현명한, 원숙한, 활동적인, 경험이 많은 등의 단어를 접한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보다 기억 능력과 신체 능력 테스트에서 저조한 결과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억도 자존감이 높을 때 더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자신의 기억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표현하면 더 많이 기억하고 덜 잊어버릴 것이다.
12번. 보조장치를 사용한다. 앞으로 하려는 일을 잘 기억하는 사람들은 메모, 알약 케이스, 일정 관리 앱, 접착 메모지 등을 비롯해 기억을 일깨우는 다양한 보조장치를 사용한다. 여기서 잠깐. 혹시 외적인 보조장치에 너무 의존하면 기억력이 나빠지지 않을까 궁금해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그럴 필요 없다. 걱정은 접어두고 뭐든 적어라. 우리의 미래 기억, 즉 앞으로 하려는 일에 대한 기억은 원래 형편없다. 치과 예약 시간이 다음 달 첫 번째 월요일 4시에 잡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애쓸 수도 있고, 치과 예약 일정을 전화기의 일정 관리 앱에 저장할 수도 있다. 우리의 미래 기억이 얼마나 부실한지 이미 알고 있는 만큼 전화기를 활용할 것을 강력 추천한다. 전화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나는 언제나 이런 질문을 받는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더 바보가 되지 않나요? 전화기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 없이는 전화번호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매번 누군가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을 때마다 검색을 하다 보면 디지털 기억 상실에 걸리지 않을까요? 인공지능과 인지과학 전문가이자 인공지능 시리의 공동 개발자인 톰 크루버는 기억을 외부 장치로 확장한다고 해서 기억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미 기억의 기능 중 많은 부분을 스마트폰과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다. 컴퓨터나 휴대전화는 원하는 정보를 인출하기 위한 대체 경로일 뿐이다. 그는 말한다. 하지만 나처럼 자녀의 휴대폰 번호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걸까? 시간을 조금 투자해 그 정도는 외워도 좋겠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는다고 해서 머리가 나빠지지는 않는다. 내 전화기의 연락처 목록에는 2,000개가 넘는 번호가 저장되어 있다. 그 많은 번호 중 하나를 기억한다고 해서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 의미 기억을 구글과 나누어 처리하면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루버는 뇌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기하급수적이고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다. 그러니 초, 중,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숫자들에만 의존할 필요 없이 이제는 무엇이든 구글에 물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인생은 이제 오픈북 시험이 되었다. 라고 말한다. 구글에서 불러올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해 우리의 의미 기억을 확장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배우고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일화 기억도 마찬가지다. 2년 전 나는 조와 함께 베네치아에 갔다. 우리가 묵었던 호텔, 친구 캐서린과의 식사한 음식점, 함께 마신 기가 막히게 마시는 와인, 카약을 빌린 장소를 다 기억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당신네가 머문 장소가 기록된 사진 일부가 설명과 함께 인스타그램에 게시되어 있다. 또 호텔 이름을 일정 앱에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여행 중 형성된 일화 기억을 하나하나 생생하고 세세하게 끼워 맞출 수 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기억의 업무를 기술과 분담하자. 우리는 눈이 나빠지면 망설이지 않고 안경을 쓴다. 기억이라고 다를 건 없다. 기억력이 아주 좋은 사람도 완벽하진 않다. 전화기의 도움을 받아 인출한 기억이 타고난 장비만으로 인출해낸 기억보다 대개는 믿을만하다. 13번. 맥락이 중요하다. 기억이 형성될 때의 내적, 외적 조건들과 동일한 상황에서 기억을 인출하면 더 쉽고 신속하고 완벽하게 기억할 수 있다. 심해 잠수부들을 대상으로 해저와 해변에서 실시한 실험에서도 나타났듯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환경에서 정보를 학습하느냐가 중요하다. 모카 프라푸치노를 마시면서 시험 공부를 했다면 시험을 볼 때도 같은 음료를 마시는 것이 공부한 내용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14번. 스트레스를 관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만성 스트레스는 기억에 백해무익하다.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우리 몸이 질병에 취약한 상태가 되면 물론 기억력은 저하되고 해마는 줄어든다.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법을 바꿀 수는 있다. 요가, 명상, 운동, 마음 챙김 수행, 감사, 공감 등으로 우리는 뇌 스트레스의 민감도를 줄이고 스트레스에 대한 도피 반응을 억제하고 만성적이고 유해한 스트레스에 직면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15번. 충분히 잔다. 오늘 하루 동안 생성된 새로운 기억이 최적의 장기 기억으로 강화되게 하려면 오늘 밤 7시간에서 9시간 수면을 취해야 한다. 학습하고 경험한 것을 무엇이든 장기 기억으로 견고하게 강화하려면 잠이 필수적이다. 잠을 충분히 못 잔 다음 날 우리는 일종의 기억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전날 만들어진 기억 일부가 흐릿하거나 부정확하거나 심지어 사라질 수 있다. 아울러 아밀로이드 찌꺼기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충분한 잠은 알츠하이머병 발병의 위험을 줄인다. 16번.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싶다면 고유명사를 일반 명사화한다. 직업명 베이커와 고유명사 베이커의 역설을 기억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